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는 정말로 폭력적으로 시장을 폭락을 시키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울리더니 오늘은 뭐 그거보다 더 강한 매수세를 동반해서 매수 사이드카를 올리면서 지수가 또 7.6%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뭐 코스피가 어제 5.5% 빠졌으니까 그거보다 무려 2.1%더 추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세가 폭락만 있었다 하면 그 뒤에 동반되는 느낌이 참 강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랬죠. NXT에서 뜬금없이 막 뭐 시장이 폭락을 하고 내려꽂고 하더니 그 다음날 현대차를 저점 구간에서부터 엄청 땡겨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하루 더 있다가 무려 17%까지 폭등시키고 그 다음날 갭 뜨고 나서 고점을 만드는 뭐 말 그대로 완전히 뭐 광기의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뭐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고객의 탁금이 증시가 올라가더라도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증시에 유입되고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더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증시의 환경이 계속 더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뭐 대외적인 흐름은 뭐 어쩔 줄 모르겠는데 국내만 하더라도 뭐 이 대통령은 계속 뭐 증시는 좋아하고 부동산은 계속 때리는 정책을 쓰고 있고 여기에 이제 오늘 뭐 코스피 원래 5천 특이는 한 발 더 나가서 1만도 불가능한 게 아니다. 코스피 1만을 외치고요. 1만 코스피를 1만을 외칩니다. 자, 4월 달에 코스피가 저점이 제가 2250포인트에서 지금 대략 110에서 20%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1만원 가버리면 지수가 이제 4배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오늘 기준에서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이 한 5천조 정도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일경을 바라본다 라는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경 정도 되면 글로벌 3위 정도 시가총액 되지 않겠냐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정부의 꿈도 크고 시장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호적인 상황 속에서 거래 대금의 급증이 지금의 시장의 하락을 용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모로 뭐 좋으면서도 어려운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종목군들이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쭉 올랐다가 빠지면서 이런 구간을 좀 거치면서 가야 사실은 싸게 살 수도 있고 하겠는데 뭐 꾸준히 이제 위로 올라가서 옆으로 기고 또 올라가고 기고 올라가고 기고 지금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앤 홀드로 가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제일 좋은 투자 전략인데 사실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게 여간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자꾸 강한 종목 안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여간 피곤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솔직한 말입니다. 자,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한 시장입니다. 예탁금 증가 구간에선 시장이 하락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실적 모멘텀 지속 확대의 신고가를 만들었고 우주항공은 스페이스 X의 이 XII와의 합병이 됐죠. 그로 인해서 이제 과거 트위터에 투자했던 투자자는 사실은 XAI와 트위터가 합병하면서 한번 부활을 했고 지금 XAI가 자본이 계속 부족해서 투자금 유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인데 스페이스X와 합병을 통해서 이제 또 거기서 이제 돈을 땡길 수 있으니까 또 그것도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까 뭐 미래에셋 벤처 상한가 들어가고 미래에셋 증권이 이 무거운 종목이 장중에 아니죠. 거의 상한가죠. 28.6%가 올랐으니까 거의 상한가에 마감하면서 어느덧 시가총액이 28조, 29조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하나금융지주 일단은 없고 삼성생명
이제 바짝 추격하는 모습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엄청난 어, 상승 랠리를 좀 보여준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차트 돌려보면서 작년 4월달에 이제 미래에셋 증권의 뭐 평균 가격이 10,000원대였으니까 지금 10,000원대에서 50,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1년이 채 안 됐는데 5배가 올라왔네요. 뭐 과거가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어, 타 증권사 대비해서 뭐 평타로 움직이다가 이제 스페이스 X의 지분 가치가 급격히 올라감에 따라서 주가 레벨업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이제 합병 완료가 된 상태에서 사실 재료 소멸로 즉 단기 재료 소멸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이를 다 이겨내고 일단은 올라온 것 같고 증권업종은 지속해서 지금 지수가 박스권 돌파하면서 동반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코스닥 올라오면서 동반에서 좀 올라오는 흐름인데 조정 구간에서는 저도 증권주를 꼭 봐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부에서 이제 그 한국거래소에서 6월 달부터 이제 풀이장을 거래소도 진행을 하죠. 여기에 더해가지고 27년도부터는 24시간 내 풀장을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나중에 돼서 이제 거래 대금, 거래량, 거래 수수료 이런 브로커리지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제 나중에 하방을 좀 지지하는 역할을 좀 하지 않겠냐. 근데요, 과거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증시 거래 대금이 꼭지치고 옆으로 행보할 때부터 쭉쭉쭉쭉 지속적으로 빠지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 전체나 증권주나 거래대금의 증가, 둔화, 정체 이게 시장의 고점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좌우지간 이 안에서 계속 종목군들은 순환할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 보면 어마무시했죠. 뭐 하락 종목수 당연히 월등히 많은 상태에서 거래대금 30조, 그다음에 코스닥 15조인데 여기에 이제 NXT 더하면 둘 합치면 거의 한 70조에 육박하는 거래대금이 터졌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삼성과 닉스 두 종목에서 이제 17조 16조 거래대금 터졌고 나머지 이제 1조 이상 거래대금 터진 종목이 8, 9종목 되는데요. 여기 이제 ETF 포함한 거죠. 8, 9종목 되는데 엄청난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큰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는 장세 속에서 어제보다 더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마무시하다. 어제 이제 개인들이 5조 6천억을 시장에서 매수했는데 오늘은 뭐 스마트한 건지 개인들 팔고 나머지 물량을 외국인들과 금투해서 받았는데 여전히 개인들의 ETF 사랑이 뜨겁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사실 오늘 저는 지수가 시가에 3.7% 상승하고 추가적으로 약간 오르더라도 좀 밀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접근하다 보니까 사실 어제 SK하이닉스와 제주반도체를 들고 넘어왔는데 시가 구간에서 솔직히 다 팔았어요. 다 팔고 나서 와 오늘 나머지 종목군들을 매매하려니까 타이밍 한두 번 놓치고 나서 그냥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약간 멘붕이 좀 온 것 같아요. 아, 이걸 삼성전자를 사야 돼, 하이닉스를 사야 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모멘텀이 있는 뭐 스페이스 X 쪽을 접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들 하는 찰나에 막 종목군들이 급등이 일반적인 급등이 아니라 뭐 오오 하면 벌써 한 15% 가까이 가 있고 오오 하면 14, 15%가 있기 때문에 눌림으로 봐야지 하면 그 눌림이 참 잘 안 오는 그런 강세장 전형적인 오늘은 폭등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아쉬움이 많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자, 저는 케빈 워시 이슈는 단기 급등 한 시장에 하락에 그냥 핑계로만 작용했다 싶고요. 사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모멘텀, 그러니까 별다른 악재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바로 회복을 한 것 같고 어제 국장 말 그대로 폭력적인 하락과 금요 시장은 정반대의 더 강력한 반등이 나와주면서 최근 시장 급락만 했다 하면 그 다음날은 시장에 공격적인 매수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주도주인 삼성과 닉스를 쓸어가 버리는 느낌이 참 강합니다. 즉 실적이 있는 곳에 주가는 더 강하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어요. 전력 인프라 저는 참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계속 폭등 랠리 이어가고 있고 반도체는 더할 나위 없이 지금 뜨거운 상황이죠. 삼성과 닉스
계속 매매를 선물로 좀 하는데 3월선 기준에서 계속 쳐다보고 이게 삼전이 고점을 과거에 칠 때도 마찬가지죠. 한 6개월은 옆으로 횡보를 합니다. 고점을 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하건 뭐 급등하건 계속 많이 밀리면 반등하고 많이 밀리면 반등하고 하는 게 삼전과 닉스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까지의 시장 흐름만 놓고 보면 빠졌다면 그냥 매수하면 무조건 먹는 시장이다라는 인식이 점점 강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락의 악재가 분명히 임팩트 있는 악재가 나왔을 때는 그게 안 통하는 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까지 시장에서 뭐 발생됐던 우려가 악재 등 이런 부분들은 아직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은데 뭐 시장의 큰 악재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과도하게 올라 있어서 뭐 반도체가 과도하게 비싸져서 픽테크 입장에서 우리 카펙스 더 이상 이 가격으로는 못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온다든지 해버리면 사실상 어제 시장에 강하게 반등을 줬던 트랜스포스의 뭐 가격 뭐 90%에서 100% 올린다. 뭐 이런 것도 이 의미를 상실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모든 컨셉을 다 뒤엎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악재만 나오지 않으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뭐 오픈 AI라든지 뭐 아무튼 XAI라든지 엔스로픽이라든지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아무튼 AI 진영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거 21년도 지수가 꺾일 때 고객 예탁금을 오늘 한번 봐봤습니다. 그 당시에 78조의 예탁금을 그리고 나서 지수가 그때 대략 78조가 2021년도 1월 12일 삼성전자 고점이 11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한 78, 9조 찍고 차트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한 6개월 갔던 것 같은데 한 6, 7개월 가고 나서 끝내는 80조를 돌파를 못하고 나서 예탁금이 쭉 내려오는 흐름과 함께 지수가 쭉 꺾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시장 지금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모든 종목이 뜨겁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이러한 유동성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당장 이제 내일은 110조라는 유동성에 우리는 또 흥분하겠죠. 또 마디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흥분하는 흐름이 일단은 연속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많이 폭등한 상태에서 내일 추가로 급등을 해버리면 약간은 좀 부담이 되는 또 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만 좀 주의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내일은 삼전이 이제 명목상 천조를 아무래도 아침에 찍으려고 하겠죠. 미장이 뭐 대폭락만 하지 않는다면 천조를 찍으려고 할 것 같고 워낙에 이제 뭐 삼전에 대해서 외국계에서 모건 스탠레이에서 목표 주가 플러스 올해 26년도 예상 실적 추정치를 245조로 시장에서 과거 CT가 180조를 외쳤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높게 목표 주가를 외쳤기 때문에 이런 점이 시장에는 오늘 크게 작용해 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삼성전자 이미 사실은 천조가 넘었어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기 때문에 오늘 기준에서 1080억, 1080조가 됐고요. 1080조가 됐고 여기서 제가 볼 때는 한 3, 4% 올라가면 글로벌 시총 탑 10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라이릴리가 아마 탑 10 정도 되니까 여기서 좀만 올라가면은 한 30% 정도 올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의 지금 1100조니까 삼성전자가 거의 1100조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쉴 때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엣지 있는 종목이 튀어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사실 뭐 없었던 건 아닙니다. 네오셈이라는 종목이 이제 HFP라고 해서 이제 낸드 적층을 하는 부분에 검사 장비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강세로
흘러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렇듯 좀 엣지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제주 반도체라든지 종목군들 몇 개만 위주로 좀 반도체는 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요새 저도 시장 보면서 고민을 하는 거, 트레이더로서 고민을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종목의 압축을 위해서라도 관심종군들을 싹 지워버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상승하는 종목과 섹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헷갈려 버리는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더 압축하고 아니라면 컨트롤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사실은 쉬운 선택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최대한 압축하고 좋은 종목 안에서 주도주 안에서 대장주 안에서 종목군들을 계속 압축하는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주항공 쪽은 세트랙 I에서 긴 윗꼬리가 좀 달렸었는데 워낙에 미래에셋 증권과 장막판에 다시금 미래에셋 벤처가 상한가에 좀 들어가니까 종목군도 좀 들어 올렸는데요. 오늘 미국 시장에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도 좀 봐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봐봐야 되지 않겠냐. 일단은 공식적으로 재료가 노출된 거여서 과거 같으면 보통 이렇게 재료가 노출되면 그냥 이런 게 있잖아요. 재료가 노출되었다라는 게 이제 강세 실적 동반한 섹터일 경우에는 더 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번에 하이브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로 모객 수가 그러니까 공연 횟수가 기존에 뭐 300, 뭐 30만이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430만으로 확대되었다. 시가 갭과 함께 그때가 고점 찍고 떨어져 버리는 등 소외 섹터에는 여실없이 세로이 나오는데 지금 워낙에 뭐 증시의 예탁금도 올라가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더 강하게 지금 날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과거와 약간은 제가 느끼기에 과거와 달라진 시장의 환경도 조금 있더라. 조금 있더라. 조금 있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들어오는 돈의 성격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새 돈일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돈이 들어와서 과거에 있었던 그 과거 고인물이라고 할게요. 고인물 투자자들의 자금들을 흡수하면서 새로운 돈은 더 높은 곳을, 더 위를 말 그대로 정부에서 말한 뭐 1만 포인트, 1만 피를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뭐 시장에서 바라보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뭐 24만 원을 본다든지 최태원 회장이 말했던 SK하이닉스 2천조에 대한 꿈을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들이 지금 하는 행위가 ETF를 집중적으로 사버리기 때문에 사실 저도 오늘 시장을 보면서 그리고 최근에 더욱더 많이 느끼고 있는 거는 시가총액의 크기의 크고 작음 크고 작음은 예를 들어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의미가 없더라. 특히나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구간에서는 재수 없으면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오버슈팅을 해버리는 순간 그동안 이 종목에 쌓여있던 수많은 공매도와 CFD 쪽에서의 하락 배팅이 순간 박살나버리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스퀴즈가 계속 터지고 있구나. 스퀴즈, 쇼커버가 종목군들 이곳저곳에서 자꾸만 터지고 있는 것을 저는 좀 느껴집니다. 하나 시스템도 뭐 비슷한 성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하나 시스템도 어찌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쭉 급등하고 완만한 조정 이후에 이렇게 하고 한 번 부딪히고 두 번 부딪히고 하면서 이렇게 분봉상 굉장히 아픔을 줬는데 이거를 빵 하고 오늘 넘기더라고요. 정말 종목이 대단한 게 이때도 첫 기준봉을 상한가로 만들었고 지금도 상한가로 만들어서 뭐 어떻게 보면 엄청 센 거죠. 엄청나게 강합니다. 엄청나게 강하다. 엄청나게 뭔가 모르게 무지하게 강하다. 이거는 둘 중 하나죠. 얘가 바라보는 그 뭔가에 대한 우주에 대한 꿈을 시장 참여자들이 엄청 높게 본다. 첫 번째.
얘 갖고는 잠수함, 방산에 대한 꿈을 엄청 높게 보고 있구나. 두 번째. 3. 쇼커버가 터지면서 이러한 모멘텀이 주가를 뚫어버리니까 나머지 프로그램 매수는 전부 다 쇼커버링이 들어올린 거다가 세 번째. 아마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복합적이죠. 그렇지 않다면 뉴스 한 방 없이 한 방 없이 상한가를 말아버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저도 하나 시스템 계속 매매하려고 기다리고 눌림 보다가 끝내 매매를 못해서 이것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쉬웠던 하루였기 때문에 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만큼 뭐 거래 대금을 최근에 시장이 뜨거워서 그런지 2조 6천억 역대급으로 찍으면서 상한가를 보내버렸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말도 못하게 강하다. 말도 못하게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감하죠. 일단 오늘 7%가 넘는 지수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략 5,300포인트죠. 내일 추가 상승하면 뭐 1%만 올라도 뭐 1.5, 1.5% 올라오면 벌써 5,400. 좀 더 올라 한 3% 올라오면 벌써 5,500입니다. 마디 가격이에요. 이런 보통은 5,000이라는 마디 가격이 있으면 중간에 항상 조정을 보이고 가는 게 일반적이고 4,000대도 그랬고 3,000대도 그랬는데 5,000대는 지금 한번 툭 5% 마이너스 조정 이후에 지금 조정을 안 보이려고 하는 시장입니다. 이게 지수를 다시 위로 올려놨는데 이게 중요한 건 여기서 휩소가 나오는지 휩소가 나오면서 빠져버리면 이제 약간 시장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거고 휩소가 나오지 않고 그냥 쭉 차라리 올렸다가 밀고 이렇게 횡보하면 설 연휴 이후 더 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시장은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여러분들 설 때 사람 만나면 다 주식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왜? 시장이 이렇게 뜨겁고 또 부동산 이야기 할 거 아니야. 정부가 부동산 때려잡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부동산 팔고 주식 하는 게 맞겠지? 뭐 이런 소리를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시장에 민감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은 제가 종목 이야기를 좀 안 했네요.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아무튼 뭐 시장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늦었습니다. 다들 편한 밤 되시고 내일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